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랜턴 학부 교수이자 입학처 부처장 장원경입니다. 아마 앞서 발표를 통해서 저희 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시는 모두 몇 회 지원하시죠? 6회 지원하시죠? 정시는 혹시 몇 회 지원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정시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네, 정시는 3회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수시를 모두 다 상향 지원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잘 파악하셔서 수시에서 좋은 전략을 세우시고 그 전략대로 목표 대학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수시 모집 일정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형별로 준비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자연계열 모두 선발하는 이화여대만의 모집 단위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시 모집 6회 지원 전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수시 모집 일정입니다. 네, 보시면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면접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고요.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의 면접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의 면접과 국제학특기자 전형의 면접은 동일한 날에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전형은 중복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서류 전형 중에 체육과학부의 경우에만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에 작년과 동일한 시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논술 준비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발표에서 아마 4개의 논술 유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5월 5일 날 진행되었던 모의 논술 안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올해 모의 논술 자료부터 작년도 논술 자료, 그 전해 논술 자료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인문 1, 인문 2, 자연 1, 자연 2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요. 인문 1의 경우에는 지문 중에 영어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논술의 지문은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에 영어 지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2의 경우에는 문항 중에 도표, 통계자료, 자료 해석에 관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연 1과 자연 2에는 수학 문항만 출제되고 과학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 논술고사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뻔한 얘기를 지키지 않아서 논술 성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논술 시험은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논술 시험은 제시문이 있고 문제를 낸 사람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논술 시험의 모든 제시문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이거 내가 아는 지문인데, 아는 얘기인데,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외운 건데 하면서 문제를 읽지 않고 아는 내용을 서술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서 답을 쓰라고 한 내용을 서술해야지 학생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서술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고등학교 수업 시간은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논술은 100분 시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답변을 작성하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 내에 글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문계열 작성 요령입니다. 너무나 이 이전에 다양한 글을 많이 읽고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글을 읽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A 제시문과 B 제시문, C 제시문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C 제시문의 저자의 관점에서 A 제시문과 B 제시문을 설명하시오 내지는 비교 분석하시오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내가 공부했던 A 제시문과 B 제시문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C 제시문의 저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써주고 그 관점에서 A 제시문과 B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적합한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과 같이 연습한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동일한 주제를 놓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기출문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한 어법과 명료한 표현을 익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논술 시험 문제를 실제 채점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를 반복해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그 반복된 그 한자어가 그 문맥상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을 한 번 더 찾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대부분 저희가 채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맞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논술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한자어를 익혔고 그 한자어를 그 논술 답안 어딘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경우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계열 작성 요령입니다. 아마도 앞에 발표에서 그 자연계열 합격자 평균 점수를 보셨을 겁니다. 네, 그 평균 점수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교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되고요. 저희는 그 수학 수능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화여대 수리 논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본과 기초를 다지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알고 있으면 아는 데까지 문제 풀이 과정을 모두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안을 백지로 내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조금이라도 쓰고 아는 데까지라도 쓰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가 꼭 필요한 그 수시 전형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읽게 도와주는 문서가 자기소개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미 지난 5학기 동안 고등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 내역과 내신 성적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정관들에게, 저희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어달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본인들의 스토리를 조금 더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활동이라도 A라고 하는 활동이라도 그 활동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A 플러스로 읽힐 수도 있고 A 마이너스로 읽힐 수도 있는 긍정으로도 읽힐 수 있고 부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을 어떠한 사연이 있으니까 긍정으로 읽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대교협 공통문항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교협 공통문항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학별 문항, 사법 문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들인 노력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의 핵심어는 고교 재학 기간과 학업입니다.
2번 문항의 핵심어는 고교 재학기간과 교내 활동입니다.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3번 문항의 핵심어는 학교 생활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에 핵심을 두고 작성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고교 재학기관과 학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이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서술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스토리라든지 심화학습 스토리,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공부에 슬럼프를 겪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스토리, 또는 내가 내 모집단위는 어떤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위 성적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학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1번 문항입니다. 자, 2번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내 활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교내 활동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셨던 모든 활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런 의미 또는 곤란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곤란도는 객관적으로도 보기에 성취하기 어려운 것을 곤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성취하기 어려운 활동을 성취해낸 것 순으로 정리를 해서 기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요. 네, 꿈을 위한 열정과 노력, 또 전공 잠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의미 있는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항은 제가 아까 실천이 핵심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3번 문항에서는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대인관계, 또 리더십 경험,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학습력 재능 기부, 또 동아리 활동했던 것, 또 학교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해결했던 것, 또 실천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서술하는 것이 3번 문항입니다. 네, 저희가 대교육 공통 3가지 문항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는 전공과 관련해서 그 전공에 진입한 이후에 어떤 학업 계획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활동과 관련된 2번 문항에 함께 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어떤 관심과 제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가 조금 다른데 제가 왜 이 모집 단위에 새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새 모집 단위, 새로운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학업에 있다면 1번 문항에, 활동에 있었다면 2번 문항에, 또 실천한 사례에 있었다면 3번 문항에 적절히 섞어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한 내용은 활동보고서입니다. 활동보고서가 필요한 전형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네,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또 예체능 서류에서 저희가 활동보고서를 받고 있는데요. 네, 각각의 그 특기자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각각의 그 모집 단위에 적합한 그런 활동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학 특기자의 글로벌 역량이라고 설명된 부분은 영어로 국제학을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는 각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역량 이외의 학업 역량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보고서는 자기소개서와는 다릅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스토리를 적는 그런 문서였다면 활동보고서는 활동 내역, 실적을 리스트업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내 활동과 내 실적을 적는 리스트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 칸에 비해서 학생들이 한 활동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곤란도 순서로 취사 선택하셔서 더 어려운데 성취한 내용을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활동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칸에 비해서 칸이 다 안 차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앞에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면 비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증빙서류는 증빙서류다라고 썼는데요. 간혹가다 활동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다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이걸 다 제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증빙서류는 그냥 증빙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원본 대조필, 기한, 분량에 맞춰서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학특기장 전형의 활동보고서입니다. 수상 관련, 어학 관련, 활동 관련 내용 기입하게 되어 있고요.
네, 수상과 관련해서는 교내외 수상 그리고 교회 수상의 경우에는 주최 기관을 통한 수상기관 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수상 내용만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어학 관련해서는 어학 성적 리포팅 받고 있고요. 특히 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좀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다른 어학 성적도 함께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네, 활동 관련해서는 외국어 관련된 활동을 이제 서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 특기자도 마찬가지로 수상 관련, 활동 관련 활동 보고서를 받고 있고요. 수상 관련돼서는 교내외 수상 실적을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학 특기자 전형은 조금 다르게 학업 능력 관련 서류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영어 시험 성적을 따로 받고 있고요. 네, 학업 능력 관련 서류는 국내고 출신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외고 출신의 경우에는 그 해외고의 성적과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는 해당 성적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예체능 서류 전형의 디자인 학부 활동 보고서입니다.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3번 문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과 활동에는 미술과 관련된 교과를 먼저 서술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미술과 관련된 교과를 서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교과 중에 나의 미술적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교과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더 쓰고 싶은 난이 있으면 그때는 일반 교과목 중에 내가 잘하는 교과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도 마찬가지로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써주시고 그 미술활동을 쓴 다음에 그 일반 교내 활동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체육과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과 관련된 교과를 먼저 쓰시고 일반 교과에서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 그리고 일반 교과 이 순서로 써주시면 되고요. 교내외 스포츠 활동도 학교 체육 관련된 활동을 쓰시고 그 외에 학교 활동 중에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뒷번호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면접입니다. 저희가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모집 단위는 고교 추천 전형과 특기자 전형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이화여대 면접은 공통 제시문 없는 서류 기반 학생 맞춤형 일반 면접입니다. 저희는 면접을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매우 떨리는 대화겠죠. 하지만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본인의 우수성을 단시간에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접의 예시를 보시면요. 이렇게 면접관들이 앉아있고 학생이 앉아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질문은 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동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학교 활동이 뭔지 또 수업 시간에 있던 이런 학교 활동을 했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어떻겠는지 또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면접관이 보고 대화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접관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면접 시간이 그렇게 야단 맞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정되고 바른 자세로 인사하고 그냥 긴장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해가 되지 않은 질문은 다시 질문해도 좋다라고 썼는데요. 간혹 학생의 경우에 너무 긴장을 해서 면접관의 질문을 이해 못하고 본인이 준비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잘 듣지 못했다면 제가 너무 떨어서 긴장을 해서 잘 못 들었는데요. 질문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묻고 다시 정확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긴 답변보다는 두 갈씩의 간결한 답변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모두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요. 네,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면접관은 아직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학생이 1번 질문에서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사실 그 뒤에 있는 질문을 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면접 전에 검토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해 보는 등 담력을 기르자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면접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라고 물으신다면 면접 시험 문제는 그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서 모두 나옵니다. 그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내가 그 모집 단위의 전공 교수님이라면, 내가 그 모집 단위를 평가하는 사정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까를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을 연습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 이화여대만의 특별한 모집단위 인문 자연계열 모두 선발 모집단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일부 모집 단위를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수학 가형을 받냐, 수학 나형을 받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수학 가형을 본 학생들은 자연계열, 수학 나형을 본 학생들은 인문계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에 인문과 자연을 모두 뽑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학과가 있는데요. 신산업융합대학의 융합콘텐츠학과입니다. 융합콘텐츠학과는 융합 콘텐츠를 가리키는 학과이기 때문에 네,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인문계열로 선발하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계열로 선발합니다. 미래인재 전형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아무리 그 모집 단위가 공대에 있는 모집 단위라고 하더라도 인문 계열에서 교육받은 내용, 교과 과정,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성적을 그렇게 점수를 내고 있고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 학생들은 자연계열의 그 내신 성적 또 자연계열의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 더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교 교과 과정의 기초에서 그 계열에 맞도록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수시 모집 6회 지원 전략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1시간여 동안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내 목표 대학에 합격 소식을 들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것은 학생부와 수능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부와 수능 중에 학생부에 더 중점인 학생들, 여기 이렇게 내려간 게 더 좋은 겁니다.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더 좋은 학생들은 고교 추천 전형, 미래인재 전형을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학생부와 수능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학생들은 미래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을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네, 이제 수능이 더 무거워지겠죠? 수능에 더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을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또는 여러분 자녀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생의 능력을, 학생의 유형을 평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전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교 추천 전형, 또 미래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 또 예체능 서류 전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전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떠한 전형이 적합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은 1등급이지만 학교 활동이 전혀 없는 학생은 고교 추천 전형을 쓸 수 있겠지만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의 특성에 맞게 나는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지 적합한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대답하시는 수능 그 등급은 이제까지 봤던 모의고사 중에 가장 잘 나온 것을 대답하십니다. 사실 그러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2학년 말부터 보신 모의고사의 평균 정도로 여러분들의 수능을 예측을 하셔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나의 성장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신 등급의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는 전교 1등도 내신 1등급 후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3등급 정도면 내신 되게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고교 추천 전형에는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성적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본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행운의 여신에 의지하지 마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능이 100일 남은 이 시점에 많은 학생들이 100일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열심히 공부해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객관적으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전략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교과 내신이 우수한 경우, 활동 활동이 구수한 경우, 또 교과 내신과 학교 활동이 모두 다 물음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과 내신과 학교 활동이 모두 다 물음표라 할지라도 수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 내신이 우수한 경우, 네, 뭐 고교 주요 교과에서 평균 내신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조차도 없이 성실하게 5학기를 다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우 적합한 전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고교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우수하다 한 경우에 6장의 카드를 어떻게 나누어 쓰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여기서 수능이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수능 성적만으로 정시 전형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수능이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과 내신도 우수하고 수능도 우수하면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어느 정도 상향 지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의 카드 중에 일부를 상향 지원해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수능이 불리하다. 내 수능 성적으로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성적만으로는 정시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은 적정을 쓰시고 네, 논술에서 조금 올려서 상향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핵심 역량 평가가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인데요. 이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학교 활동이 우수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이 활동이 되게 좋아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좋아해서 많이 참여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좋아해서 많이 참여해서 이러한 결과물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좋아해서 많이 참여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해서 학생부에 많이 기록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위로 갈수록 사실은 우수성이 인정받는 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우수성의 평가 정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개별 상담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교 활동이 우수한 학생 플러스 내신이 2등급대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4개 정도 쓰시고 논술에서 상향으로 2개 정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내신이 3, 4등급이다 라고 해도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셨겠지만 내신이 3, 4등급인데 학교 활동이 우수해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한 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3개, 논술 전형 3개 정도를 나누어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수능 최저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에서 상향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내신과 학교 활동이 모두 다 물음표인 학생. 저는 수시는 포기해야 되나요? 정시로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시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수능이 잘 나온다 하는 학생들은 네, 6논술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논술 6개라고 하는데요. 상향과 적정을 섞어서 6논술을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 내신 학교 활동 모두 다 물음표인데 수능조차 안 나온다, 수능조차 어렵다 하는 학생도 6논술을 추천드립니다. 이 학생들은 네, 적정 지원과 하향 지원을 어느 정도 섞어서 지원하시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내용을 들으셔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가능성 있는 전형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꼭 수시 전형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네,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수시 설명회 동영상이라고 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이 세션에 다음 주부터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이 설명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학처는 정문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처 1층에서는 상시 입학정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입학처로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 확대 상담 기간이 있습니다. 8월 말부터 확대 상담 기간에 방문 또는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